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그리스 네. 문제가 이제 막판까지 와 있어요. 네. 이제 주번 주말에 이제 투표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일단 고용지표가 이제 뉴욕에서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평가가 또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는데요. 여하튼 뉴욕시가 약간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아침에 또 강한 듯 하더니 오늘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경계 및 차익 매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익 매물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죠. 그런가? 네, 왜냐하면 이제 좀 세게 한 3일 올랐으니까. 네. 그 뭐 좀 잠깐 조정받는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뭐 코스닥도 워낙 세게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에 대한 흐름 나타나는 게 뭐 이상하진 않다. 그리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경계 매물에 대한 추세인데 네. 오히려 지금 외국인 매도에 대한 뭐 강하게 진행된다거나 네. 이런 흐름은 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있고 그 물량을 이제 투신과 연기금을 계속해서 받아나가는 거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게 좀 그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뭐 뻔하죠. 뭐 제약바이오 강세. 그렇죠. 여전히 제약바이오. 뭐 제약바이오가 아니면 주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요. 우리 어저께 그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저 딱한 종목. 온리 제약바이오. 딱한 네. 종목 저희가 녹음을 하루 늦게 해갖고 어저께다 네. 어제 밤 새벽까지 다 올려버렸거든요. 네. 거기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지만 계속해서 저희 똑같은 얘기하지만 결국은 버블은 버블인데 네. 주식은 버블도 존재하고 급락도 존재하니까요. 네네. 그렇죠? 고평가도 있고 저평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다. 다만 늘 그렇지만 그게 정 안 되면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럼 뭐 땅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건 뭐 트레이드 오프 관계 그리고 어저께 김성훈이는 과장은 또 이런 얘기하던데 무슨 한자 성어 이거 옛날 말을 하던데 옮길 수가 없어. 어려운 한자라서. 어려운 한자예요? 트레이드 오프인데 이렇게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하나가 좀 하나가 포기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딱 한 종목 들어볼 수밖에 없다. 김성훈 과장이 그게 유식한 이미지는 아닌데. 아니 유식한 이미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읽었죠. 읽었나요? 읽었죠. 아. 이 친구가 외우살 사람 성격은 아니거든 그게. 외우살 성격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시장 상황 잠시 체크해 보면 코스피는 어저께까지 이틀 연속 외국인이 샀거든요. 네네. 오늘 아침에는 좀 팔고 있어요. 지금까지 팔고 있어요. 네. 한 200억 좀 팔고 있고요. 투신도 좀 팔고 있고요. 개인 좀 사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어찌됐건 말씀하셨던 대로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이런 쪽이 좀 사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사고 있지만 투신은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신 어제 대비 외국인 매도가 좀 더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코스피가 0.5% 빠지고 코스닥이 0.3% 빠졌는데 다만 앞서 얘기했지만 종목으로 보면 그냥 바이오 주식 예를 들어 LG 이런 거 있잖아요. LG생명과 코롱생명은 어때? 코롱생명은 좀 빠지는 약밥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에 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쪽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보면 오늘의 중심축은 뭐냐면 저는 저거로 보거든요. 오늘 두 가지가 좀 엇갈리는 얘기가 나는데 오늘 부분 좀 이승원 대표도 좀 얘기 좀 해봐야 돼요. 뭐냐면 저도 이제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얘기하면 다음 손님 코너 모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거래소의 지주회사화 있잖아요. 원샷. 그래서 증권회사가 좋은데 또 뭐 일반적인 호재 얘기를 하하는데요. 오늘 그거 있잖아. 메리츠 종금이 대규모 증자를 발표했어요. 대규모 증자 발표했죠. 이게 28%? 거의 30%짜리죠. 예. 예. 5천 몇백억인데 네. 오늘 몇 프로 빠지나? 오늘 6, 7% 빠지죠. 어우, 네, 빠지는데요. 시장 선방이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거는 메리츠 종금이 확실하게 이제 5대 증권사에 대한 쪽에서 순위를 이제 앞쪽으로 치고 나가기 위한 자본 확충이 아닌가. 그래, 자기 자본 늘려야지 네, 하니까. 왜냐면 이제 종합금융증권사가 하니까. 메리츠 종금이 이제 실적이 다른 증권사하고는 다른 건 뭐냐면 네. 이 ROE 단에서 지금 대부분 증권사들과 한 자릿수 ROE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20% 했잖아요. 1분기가. 근데 얘네가 지금 보게 되면은 10%대 후반대 ROE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1분기 20% 났다는 예, 1분기 20% 그럼 아닌가 잘못인가?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네. 엄청나게 지금 영업이익을 잘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네.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본 확충에 대한 쪽이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물론 자본 확충 이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IB 업무를 진행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메리츠도 그런 제대로 된 IB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데를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조정폭이 6%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네.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이 메르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게 보는 상황이 아니냐. 유상증자에 대한 쪽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그 자기 자본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기네 돈을 워낙 많이 벌었어 그동안. 그래서 이 잉여금으로 그냥 증자를 하면 돼. 자기네 거래 해갖고 네. 해갖고 자기네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하수로 증자를 하는 거지. 네네. 그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증자는 나쁜 건데요. 나쁜 건데 이거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 얼핏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게 아니었으면 증권이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끌어내는 역할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이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이승훈 대표님한테 감사의 우리 거의 감사의 뭐라 그래? 그 축송이라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헌시라도 하나 읊어줘야 돼. 이거 너무 빨리 오는데. 헌시? 헌납하는 시? 네. 우리 이승훈 대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한테 이런 종목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네? 왜냐면 우리 바로 조금 이따가 나올 분이 저를 잘 알거든요. 네네. 제 방송에서 제가 이 주식을 얘기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네. 그거 다 주워 먹은 거거든요. 제가 이 주식을 알지도 못해. 왜냐면 아니죠. 이거는 이승훈 대표가 얘기할 때 하나 포인트 하나 들었어. 이거는 KT 나스미디어로 더 잘 올라갈 거야. 그 한마디 듣고 내가 시작했거든. 네. 근데 왜냐면 작년 이맘때 내가 KT에 미쳐 있었거든. 네네. 그잖아요. 네. 그래갖고 거기다 KT예요. 그 한마디에 꽂혔는데. 네. 나스미디어 일단 감사합니다. 나스미디어 감사할 것까지 있나요? 이승훈 대표 또 잘 아는 사람이 나스미디어 오늘 고맙다고 전화까지 받았다며. 전화는 아니고 채팅. 밥은 안 사? 밥은 안 사고. 밥도 안 사? 네네. 근데 이제 나스미디어 얘기해줘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좀 당분간은 또 쉬어가겠죠. 근데 이제 트렌드에 맞는 주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쪽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모바일 쇼핑에 대한 증가 그리고 네. 또 지금 보게 되면은 환경에 대한 변화 네. 그리고 오늘도 하나 지금 제가 어제 이거 보다가 나스미디어에 대한 이거 나스미디어 내일 이거 할 때 만약에 나스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스미디어 얘기를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스미디어가 이렇게 오를지 몰랐거든요. 뭐야? 끝내려던 얘기가 뭐야?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에 이제 모바일 쇼핑 거래액에 대한 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구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한국에서 모바일 트래픽이 가장 빨리 전 세계에서 모바일 트래픽이 검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쪽과 관련된 트래픽에 대한 증가. 지금 보게 되면은 구글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이 모바일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네. 우리 존경하는 얘기를 하고 PD님. 있습니다. 네. 한국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1위가 한국. 그죠?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88%가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네. 2위는 중국, 3위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50%밖에 안 돼요. 아. 미국은 오히려 떨어지고 일본도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 말을 하려던 차에 우리 Q215 벤님이 하셨어요. SK는 어떻게 내시는 건지요. 헐, 참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승훈 대표는 이렇게 명함이 있는 남자야. 네. 명함 있는 어저께도 명함이 얘기했지만 있지. 명함 있잖아. SK 하이닉스는 책임져. SK하이닉스 어떻게 책임질 거야? SK하이닉스는 네. 딱 한 종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딱 한 종목을 종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저께 내 오죽했으면 밤 12시에 업데이트를 해. 밤 12시에. 낮게 욕먹고. 욕먹고 밤 12시에. 운이 되는 남자잖아요, 제가요. 네네. 한 4주 전에 녹음할 때, 나는 SK 하이닉스 얘기하려던 차에 자기가 앞서서 하길래. 하필이면. 나 할수 뺏겨갖고 롯데케미칼 얘기했고. 근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모바일 검색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궁금하신 분은 딱 한 종목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시거나 지금 팟빵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뭐 팟빵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초대 손님을 모시고 잠시 어떻게 이제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모바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게 되면 작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45조 3천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네. 대박이야. 모바일 쇼핑 증가. 네. 이 모바일 쇼핑 증가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2015 국내외 물류산업 통계집.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럼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하는 거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이 누구야? 그래도 누구지 모르죠. 내 상공회의소 회장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OCI 회장이었는데? 아닌가? 그러신가요? 아닌가? 존경합니다. OCI 올라갈 것 같아, 이제부터. 아니, 몰라요. 네. 확실치 않아요. 아니, 어저께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요 내용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물류 통계,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모바일 쇼핑 부분이 126.7% 급증.
100%씩 증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국내 산업에서 100%씩 증가하는 데가 어디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쇼핑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원래 해야 되는데 요거는 네.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네. 초대 손님 모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대선님 보통 분이 아니다. 어? 아싸. 내가 휴가를 많이 네. 못 갈 것 같아. 아, 휴가를 왜? 워낙 갔다가는- 칭송잔치야. 갔다가는 그냥 집에 가는 거지. 그래고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종목 설전입니다. 네. 왜, 뭐요? 아, 오늘도 저는 MT를 갑니다. 어디서요? MT를 가요. MT 매니저라 자기가. MT맨이 난 무슨 학생인 것 같아. 무슨 진짜 MT를 매주 가 요즘에. 프로그램마다. 그러니까 예. MT를 또 가는데 예. 그 대학생도 아니고 맨날 MT를 가니 이거 예, 예. 대학교 때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예. 그 와우는 예. 이 술 먹는 문화가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환경와우. 예, 예, 와우는. 예. 근데 여기는 예. 술 안 마시는 분들만 뽑나 봐. 머니스의 방송. 예. 예. 그러니까. 술 마시면 거의 종북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동네에는 그러니까 주류주를 못 하지. 근데 손님 오시러 네네. 소개를 해야 되는 어떤 네. 분인지. 그래서 나는 술 먹고 좀 이렇게 좀 더 친해지려고 했더니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바로 이러더라고. 자, 술 안 먹는 남자 김종일 전 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술을 안 먹지는 않고 조금 네. 먹 조금. 아, 조금. 네. 저도 조금밖에 안 먹어요. 이 친구는 많이 먹어요.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근데 저한테 저 네. 출장 간 동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워낙 그래서 하루 갖고 안 된다. 네. 계속 더 많이 출연시켜달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 네. 팟빵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어. 그래서 우리 또 관계자분들이 많이 또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김 의원님. 네,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급등한 종목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줌. 예, 네. 줌이 네, 이제 네, 20% 이상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네. 이제 이베이에서 분사하는 페이팔이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급등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페이먼트 시장이 이제 커질 거다. 네. 결제 시장이 이 모바일 중심으로 커질 거다인데 네. 이 결제뿐만 아니라 핀테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페이팔도 송금까지 포함하는 네.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뭐 결제부터 시작해서 송금 그다음에 뭐 대출 P2P 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약간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이 올해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뉴스 한 방으로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면서 네. 개법 그리고 오늘 20% 상승을 끝까지 쭉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PBR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성장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글로벌 업계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플랫폼 갖고 있는 업체끼리 계속 합쳐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건 아마 국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 한번 쭉 살펴봤더니 네. 플랫폼 쪽에서는 애플, 구글, 네. SNS는 페이스북, 텐센트. 네. 텐센트는 뭐 아시다시피 그 위뱅크라고 해서 또 네네, 시작을 한 게 네네, 있죠. 네네. 인터넷 은행 시작한 게 있고 뭐 통신사들 거기다 뭐 검색 엔진, 네. 전자상거래 업체들, 모바일 뭐 거래 업체들, 모바일 기기업체들 전체적으로 지금 유명한 IT 기업들은 다 네. 이거 다 하고 있다. 그렇죠. 안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국내도 뭐 삼성, 네이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아까 이승원 대표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나라에서 100% 성장하는 게 어딨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산업이 바로 그런 산업이라는 거죠. 2017년까지 그렇죠. 평균 CACR 그러니까 연평균 이제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44.9% 거의 50%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네. 물론 예측이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서 신뢰도는 떨어지다고 하더라도 트렌드 네.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모바일 핀테크 산업도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국의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뛰어들어서 우리도 하고 있다. 우리도 할 거다. 우리는 어디 인수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각종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통신사도 하고 있고 뭐 일반 페이먼트 뭐 게이트웨이 업체들도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나 두 개 정도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일단은 출발하는 업체들 그리고 피인수되는 업체들에게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글로벌 아까 그
몇 개 그 대여섯 개 딱 표로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는 많이들 다들 아실 텐데 특히 줌은 딱 어떤 뭐라고 계세요? 딱 그 예. 일단 온라인 송금 회사죠. 송금 회사죠? 그러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왜 해외 돈 보낼 때 은행으로 당연히 그렇지. 은행에 예. 이용하는 것을 예.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최근에 해외 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모바일 대출, P2P 대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네. 랜딩 클럽이 IPO 할 때 엄청나게 관심받았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P2P 대출 사이트, 그러니까 사이트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런 앱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뭐 지역 단위 아니면 좀 더 큰 그 글로벌 단위로 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송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업체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항상 대표적인 송금 업체로 썼던 웨스턴 유니온이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이제 시장의 중심이 IT의 중심이 모바일 쪽으로 이동되면서 모바일 쪽에 특화되어 있고 모바일 쪽에서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쪽으로 시장의 중심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웨스턴 유니온도 뭐 여전히 실적 나고 좋은 업체지만 향후 이쪽보다는 성장성을 높게 보면 이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다 네. 저성장이면 네. 지금 안정적인 종목보다는 차라리 고성장하는 종목으로 가겠다라는 시장 심리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바리를 뺏기는 기업과 나바리를 차지하는 기업 그거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이 이제 계속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성화 시키려 여러 가지 할 건데요. 어떻게 좀 추진 뭐 지원책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5월 6일이었던가요? 그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과를 일단 시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준비된 내용을 보시면 핀테크 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도 지금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네. 인터넷 전문행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전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네.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크라우드 펀드 같은 것도 좀 이런 거죠.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나 혼자 투자하기엔 돈이 너무 적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핀테크 산업에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 돈 밀어주면 나중에 엄청 대박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나 혼자 뭐 내가 갖고 온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내가 밀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 뭐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런 기획안 제출하고 그런 기획안 자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돈을 뭐 100억에서 200억 단위로 모아서 지원을 해주면 그게 일종의 또 지분 투자가 돼서 나중에 뭐 상장하거나 했을 때 몇백 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투자도 활성화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인프라가 아무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통신망 같은 건 워낙 잘 깔려 있지만 그런 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네.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법안까지는 갖춰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법안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산업을 요이 땅 출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거기에 이제 삼성페이가 나오고 엔페이가 나오고 라인페이가 런칭되고 이런 흐름으로 쭉 가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대표 종목군들로 집중되고 대표 종목군들이 이 산업의 헤게모니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만 머물 거냐, 글로벌 헤게모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승원 대표? 네. 이승원 대표도 이쪽 나름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핀테크 하면 핀테크가 오늘 각종 결제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자기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핀테크도 결국엔 플랫폼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워낙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누가 살아남느냐, 네. 누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가 뭐 티몬도 있고 쿠팡도 있고 하는데 요즘에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데 어디입니까? 쿠차죠. 쿠차죠. 그죠? 쿠차는 뭐냐? 쿠차 다 몰라요? 모아놓은 거죠. 다 모아놓은 거죠. 저는 쿠차 초창기 때부터 썼거든요. 쿠차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딱 보고, 그러니까 워낙 소셜 커머스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다 일일이 검색하기 복잡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쿠폰 차트라고 해갖고 쿠차라고 해갖고 그 쿠차가 생겼었거든요. 그 쿠차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셜 커머스 포털이에요. 신동엽이 간 거야? 예. 네. 뭐지? 뭐는 어쩌고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건 싸다구죠. 싸다구도 있고 막 이렇게 쿠차 다 함께 쿠차차 막 이러면서 선전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쿠차가 저는 예전부터 썼는데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어떤 모듈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내가 보기에는 각각의 이 플랫폼을 만드는 애들보다 네. 이 페이게이트 포탈, 네. 페이게이트 포탈하는 앱을 만드는 놈이 먹을 것 같아. 이승원 대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맨날 네. 얘기하던 거 있죠. 우리 커피숍에 가면은요. 네. 맨날 커피숍마다 이거 내가 그거 근데, 귀찮잖아. 내가 얼마 전에 나 네. 가끔 가는 커피숍 있지. 네.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앱이죠? 사인하셔요 그러더라고. 어. 사인하니까 거기 끝나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민했던 앱이 그거였거든요. 자기는 고민할 때 만들어 빨리.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아, 이제 귀찮아. 귀찮아? 이제 귀찮아서 나도 이제 난 대표만 할 거야. 젠장. 개발 안 할 거야. 이제 귀찮아. 대표만 할 거야. 나는.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일을 하니 돈을 벌겠나. 귀찮아하는 사람이랑. 회사에 대표만 있어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이쪽 같은 경우도 네.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의외로 이 페이게이트 통합 기술을 가지고 나온 놈이 네. 카카오가 됐건 네. 누가 됐건 간에 네. 요 놈이 아마 승리하지 않을까. 아, 포탈. 네. 김민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난립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만 와도 솔직히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요. 애플, 구글, 네. 그냥 페이팔로 게임 끝나거든요. 딴 데 네.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꺾였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야. 네. 모바일 페이먼트 써요? 결제하는 거? 근데 저도 뭐 휴대폰으로 간단한 그런 뭐 가격이 싼 것들을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결제를 써요? 주로 이제 제가 LG를 이용하다 보니까 네. 페이나우 같은 것도 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모비페이도 쓰고 네. 카카오페이는 LG가 아직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잘 안 쓰고요. 벌써 3개나 써야겠으나 이성 대표 몇 개 써 그런 거? 저는 신한 앱카드, 현대 앱카드, 롯데 앱카드, 기본 앱카드 3개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쓰고 이제 네이버 하면 네이버페이도 쓸 거 아니야? 네이버페이도 오늘 아침부터 결제했고 네이버페이. 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언제면 이제 한두 개를 딱 정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신한하고 현대 앱카드를 제일 많이 써요. 아, 그래?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굳이 그러니까 모바일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굳이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상에서 결정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네. 앱카드를 못 이겨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사이버 결제 뭐 페이나우가 뭐 나왔다. 네. 뭐가 나왔다. 페이코가 나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상에서는 승부를 못 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온라인으로 쓰다가 언제 제일 이게 딱 멈추냐면 네. 오프라인에 왔을 때 네. 여기서 결제가 멈추는 거거든요. 네. 내가 커피숍에서 뭐 커피 먹고 그냥 이걸로 찍으면 네.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으면 그 결제로 이제 다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연동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쪽이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네. 벤사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이버 결제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이버 결제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페이코, 네. 요게 이제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이제 요거를 좀 그 핵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삼성페이는 문제가 뭐냐면 다 좋은데 네. 플랫폼이 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힘으로 깔면 되지. 아니 그 삼성이 까는 게 아니라 갤럭시 S6를 다 무료 지급할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앞으로 모든 갤럭시엔 다 네. 깔리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갤럭시에 다 깔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교체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번에 갤럭시 S6 엣지 바꾼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많이 바꿨지. 왜 자꾸 뭐, 몇 삼성에서 명이나 하는 일을 바꿨어요. 자꾸 그걸 하려고 그잖아요. 네. 메르스 종식시키느라고 바빠서 핸드폰 팔 시간이 없나 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울한 얘기 잠깐 네. 해보고 다음 네. 코너로 가겠습니다.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아, 내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예? 제 화면 잡아주세요. 어저께 건데 어저께 보여드리려고 안 보여드렸는데요. CNN 머니 기사인데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여기요? 이선 대표님.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안 보입니다. 너의 다음번 스마트폰은 중국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딱 6개를 찍어 레노버 나옵니다. 화웨이 나옵니다. 르팁이라고 나옵니다. 르팁이 좀 대박 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1시간 만에 30만 대 팔렸다는 거고요. 원 플러스 아시는 거고요. ZTE 나오고 시어미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딱 얘기 나는 거가 삼성 끝났다 얘기 나는데 이 CNN 머니 보면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근데 뭐 모르죠. 하여튼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한두 개면 외우겠는데 6개, 7개 어떻게 외우고 앉았어 내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2개밖에 안 쓰거든요. 페이팔이랑 알리페이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쓰는 거 빨리 나오지 않으면 페이팔이 나오면 다 뒤집어 애플리페이가 나오면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머물 거냐, 글로벌 진출이 그러니까. 가능할 거냐.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게 삼성페이와 뭐 네이버페이, 라인페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저해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삼성페이도 경쟁해야 되고 그 삼성기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약점이 있고요. 또 삼성기기도 실제로 갤럭시 S3 이후의 모델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뭐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제 뭐 제약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수 쪽에서 봤을 때는 뜬금없이 주목하고 있는 게 신용정보 회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벤 회사인가요? 아니요, 신용정보 회사. 페이게이트? 아니 그 말 그대로 신용 평가를 해주는 뭐 신용평가예요. 날씨 평가 정보 이런 왜 그러냐면 크라우딩 펀딩을 하든 아니면 뭐 P2P 대출을 하든
이게 사람 이제 안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면 인식 기술이나 뭘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 인식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죠. 그럼 앞으로 신용 평가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앞으로 더 많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 기업의 사업 계획서를 딱 평가해 준 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것도 거 그렇고 말씀하시는 역으로 거죠? 반대로 돈을 제출하는 사람, 돈을 빌려가는 아. 사람 전부의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용 평가 정보는 말 되네. 점점 더 질이 좀 높아져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아마 그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대로 뭐 한국 사이버 결제가 됐든 누가 되었든 지금 난립하고 있는 이 시장을 한 방에 정리해줄 대형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의견을 가져가셔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라인페이가 이제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이나 일부 국가, 뭐 대만 같은 국가에서는 거의 카카오와 같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만에서도요? 네, 일본이나 대만 가보면 실제로 그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게 라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라인을 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쓰다 보니까 이걸 쓰게 됐고 이게 이제 다 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에서 이제 제대로 결제 서비스를 런치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면 아마 라인페이 정도가 좀 글로벌화에서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하나만 하고 다음 코너 들어가는데요. 나이스 병가 정보를 이승원 대표가 한번 추천했었는데 내가 엄청 디스했었대. 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역시 그러니까 내가 디스하면 올라? 나이스 평가 정보 제가 이거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디스하면 올라? 그런 멍멍이 같은 주식이라고. 내가? 호적, 너 어떻게 호적. 올랐으면 다행이네. 아직 일관되게 얘기하면 돼. 이승원 대표에게는 내가 무슨 듣보잡이네. 그러니까 이거 현상을 제가 그러니까. 시장 바닥일 때 뭐라 그랬어요? 키워드림 전문가가 20명 언더로 가면 11명까지 떨어졌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시장에서 키워드림 전문가 분들의 명수를 갖고 나는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파악을 한다. 왜냐면은 키워드림 전문가가 20명 밑으로 떨어져서 18명, 17명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건 시장 바닥 징후거든. 근데 키워드림 전문가가 뭐 26명, 8명 넘어서 30명에 육박한다. 그럼 고점 징후야. 시장에. 그래서 그런 뭐냐면 늘 이렇게 옆에 있어 보니까 아, 시장의 바닥과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단기 바닥은 우리 또 PD님이 잡아주지. 그렇지. 네, SK하이닉스. 뭐 PD님들이 잡아주는데 SK하이닉스. PD님이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요. 종목 추천하지 마세요. 그날이 바닥이야. 아직 안 나왔어? SK하이닉스 얘기 안 나왔어? SK하이닉스 아직 얘기 안 나오더라고. 추천하면 막 해? 아직 얘기 안 하는데 SK하이닉스 얘기는 요즘에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해봐, 이제 보면은 슬슬 다시. 시장에 대한 어떤 고점을 파악할 때 휴먼 인덱스 있잖아요. 네. 휴먼 인덱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휴먼 인덱스들이 또 의외로 잘 맞추기 때문에 저와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제가 뜬금포를 날리잖아. 형님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딱 그러면 형님이 디스를 해. 뜬금없이 계속. 듣보잡이라고. 듣보라고. 100% 아니냐고. 화내고. 막 그렇게 화내면 그다음부터 이제 쫄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가더라고.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TV였어. 아프리카. 나이트도 그랬잖아. 나이스. 많았죠.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나오지만 뭐 플랫폼 쪽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그다음에 뭐 서비스 쪽에서는 다음카카오, 뭐 신용정보는 나이스 평가정보, 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쪽에서는 한국사이버결제, KG에니시스, 뭐 그다음 인터넷은행에서 다우기술 이런 종목군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꼽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종목을 제가 지금 현재 구간에 더 산다면 저는 한국사이버결제를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의 승부도 문제지만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누구에게 들어가 있습니까? NHN엔터에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NHN엔터는 그 게임이나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이 아니라 저는 네이버의 서비스 회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그 라인으로 이어지는, 즉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서 이제 두 종목만 찍어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스 평가 정보와 한국사이버결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두 분이 의견이 같네. 아, 근데 이제 인터넷 은행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인터넷 은행이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신경 써야 될 시장이 어디냐면 소액 결제. 아니, 소액 결제가 아니고 그 소액 신용 대출. 그러니까
그 제1금융권이 타격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제1금융권하고 그러니까 그 대출을 가지신 분들한테 여쭤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대출에 묶여 있는데 어디 은행으로 옮기니? 왜냐하면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주거래 은행을 하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딱 출연했을 때 경쟁할 때가 어디냐면 기존의 어떤 그런 주택담보대출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소액신용대출, 리드커프, 네. 그러니까 동특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제2금융권, 저축은행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뭐 그 주식담보대출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인터넷 뱅크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제일 경쟁 상대는 제2금융권하고 리드커프 이런 사금융이라는 얘기죠. 네. 이쪽하고 경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게 저거죠. 그러니까 전문직 특화 대출.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과거에 보게 되면 인터넷 뱅크가 자리 잡을 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OL들 상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래서 알아요. 보게 되면 뭐냐면 개인 신용 평가 조회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네. 그 다음 진도 나게 되는데, 네. 저는 딱 알아요. 김종인 의원님이 말하는 순간에 제 네. 관심 화면에 관심번 넣었어요.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 그게 답이네.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 나이스 정보통신을 넣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답이야? 평가 정보라고 다른 나이스. 다른 종목 다시 해야죠. 나이스. 나이스 평가?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 나이스를 넣는다 이제. 나이스 평 안 나오는데? 영어로 또 이 나이스 정보통신. 영어 써야 돼요? 네. 나이스 정보통신 다른 평가 건데. 정보? 네. 큰일 날 뻔했네. 듣보자 맞네. 네. 듣보잡이죠. 나이스는 뭐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또 뭐냐? 그러니까 다 종목이 달라요. 나이스 그래서- 평가 정보. 네네. 관심 종목 등록. 네네. 딱 그 느낌 오네. 네네. 다음 얘기해 주세요. 시간 네. 너무 지났는데. 이제 철강주 쪽이 우리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중국 정도 제외하면 전부 다 완전히 박살 중에 박살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금속별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지금 수요를 당기고 있느냐, 당기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이 최근에 가장 늘리고 있는 금속,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금속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수입량이 늘면서 전체 LME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줄고 현재 지금 중국의 수입 수요가 늘다 보니까 글로벌 아연주들이 모두 급등하고 있죠. 네. 최근에 고려아연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유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신고가 가니까 뭐 다른 것도 강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보면 미국에서 US 스틸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아르셀로미탈도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반등의 영역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에서 이탈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저점을 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알미늄 수요라든지 철강 수요라든지 신규 수요가 안 살아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신저가를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말 그대로 밸류만 보면 정말 싸거든요. 네. 근데 밸류가 싸다고 해서 과연 사야 되느냐? 현재 국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현대에스코 같은 종목군들의 과연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실적의 회복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하반기 얘기를 아마 3년 전부터 계속 하반기엔 좋아질 거야. 뭐 네. 다음 분기엔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 그런 거짓말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짓말이 돼버렸죠. 그래서 네. 뭐가 모멘텀이냐?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이 공급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 대형 프로젝트는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은 AIIB.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넘쳐나는 조광 수요, 그러니까 네. 조광 공급이죠. 이 조광 공급을 채울 수 있는 지금 보시면 생산 캐파 능력과 실제 생산량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건 남아도는 재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신규 수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빨라도 2016년 정도나 돼야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흡수되고 나면 우리나라 포스코 것도 수입할 거고 아르셀로미탈 것도 수입할 거냐?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공사별로 그 주변에는 제철소 물건을 땡겨 쓸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거를 뭐 사다가 해외에서 뭐 쓰는 그런 양상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재고도 워낙 많이 남아들고 있고 생산 능력도 워낙 남아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철강주들의 상승은
2016년도 정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나 과거만큼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이들 종목에 투자하려면 정말 긴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네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 시간만큼의 보상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도 확신을 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주가 대비해서 승률은 높을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물음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 대표도. 철강주? 네. 모르겠어요. 철강주 아직까지는 네. 그 시장에서 이제 공급 과잉인데 1대1로가 시작이 돼야지만 이제 좀 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싶고 네. 지금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비철금속 쪽에서 일부 양호한 것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뭐 아니면 방금 말씀 주셨던 전전에 이런- 얘기했던 특수금속. 예, 특수금속 네. 쪽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네. 여전히 철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네. 증가할 만한 요인이 네.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 1대1로가 일단 시작이 돼 봐야 네. 그때 가서 좀 판단해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싸요. 거래소는 안 싼 게 어딨어. 그렇죠. 자동차 싸지, 자동차 부품 싸지, 철강 싸지, 뭐 화학은 조금 뭐 싸지는 싸다고는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건설 싸지, 네. 안 싼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싼 거랑 또 이제 좋은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좋은 거랑 주식으로서 올라가는 거랑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오늘 하여튼 또 경론 끝에 했던 또 좋은 얘기 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핀테크. 네. 저 하여튼 저희 이번에 또 출장 가면서 느낀 거가 몇 가지 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놀란 거가 물론 애플페이는 아직 미국만 하죠. 이제 영국 이제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온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애플페이를 엄청 많이 봤다 제가. 예, 그런데 봤고요. 또 구글에도 봤고. 예, 그래서 정말 많이들 쓰고 있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 되면 우리나라는 다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바일 결제를 잘 안 해요. 짜증나서 누르라는 것도 많고 글씨도 자꾸 잘 안 보여갖고 모바일 고령화 때문에 잘 안 쓰거든요. 모바일 결제가 더 편한데. 아, 저는 근데 잘 안 해요. 예, 안 해요. 뭐 결제를 잘 안 해요. 쓸 돈이 없어서. 아니, 결제를 별로 소비를 안 하니까. 좀 소비하는 게 아시다시피 별로 없잖아요. 네네. 저 소비하는 게 지하철 타는 것밖에 더 있어? 택시 타는 거? 저는 거의 안 하잖아요, 소비를. 네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안 하는데, 저도 하여튼 6개월, 1년 안에, 저는 한국에서도 애플페이 되면 막 바로 할 거거든요. 편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크게 앞으로 시장을 바꾸는 트렌드인 것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젤리비님이 나오고 계세요. 젤리비님이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신 분인데요. 네. 철강주 고민 중인데 항영님 의견 꼭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철강주 의견, 철강주 의견. 철강주 의견은 제가 한 2010년인가 11년부터 똑같습니다. 그 정몽구 회장이 아버님의 뜻을 해갖고 드디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보철강 이런 거 해갖고요. 네. 당진철강수 하면서 고로산업에 들어가기 순간부터 포스코는 X됐다.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앞서 얘기했지만 1대1로 그러니까 유일한 그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인데 1대1로가 잘 되더라도 우리나라 철강가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가는 중 위해서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또 존경하는 PD님. 저는 ETF 중에 IGF라고 있습니다. IGF요. IGF라고 있거든요. IGF라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적어두세요. 이게 블랙락에서 하는 거고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프라스트럭처 ETF인데요. 요즘 주가 고점에서 계속 쉬고 있거든요, 이거요. 예? 그래서 1대1로에 관심 있으시면 전 이거가 답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거가 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그렇고요. 됐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우리 이슈 돌직구 한번 들어갈 거예요. 유선 대표. 지금 보게 되면 네. 이슈 돌직구 쪽에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 마른 거, 네, 그거를 좀 뭐. 잠깐 이제 봐야 될 건데, 네, 그 얘기해 주세요. 이 티몬,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재밌는 티몬에서 네. 아까 이제 모바일 쇼핑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티몬에 대한 뉴스인데, 네. 티몬 샤오미 열풍의 중국 가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이거는 아마 다 아시죠? 이게 네. 뭔지 아시죠? 샤오미 보조 배터리. 나 3개나 있다? 3개나 있으십니까? 왜 요번에 3개나 또 CJ로 또 가입했거든? 네. 또 하나 또 서비스 또 보내주대? 왜 자기 있는데 왜? 내 거 짝퉁이잖아. 2만원! 2만원.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티켓몬스터가 운영하는 이제 그 티몬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중국 가전 브랜드 매출이 작년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다. 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 LG전자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까에 네. 대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뉴스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전 쪽이 자꾸 따라오고 있다. 중국에서 이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가전적 매출이라고 하는 게 벌써 아마 샤오미 공기청정기, 네. 그다음에 샤오미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지금 뭐 체중계 네. 이런 것들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가격이 비싸냐? 샤오미가 훨씬 싸다 보니까 뭐 이어폰, 웨어러블 밴드, 공기청정 여기 나오네 이미. 이어폰, 웨어러블 밴드.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도 대륙의 실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대륙의 실수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대륙의 실수는 뭡니까? 제 화면 한번 또. 네, 아, 대륙의 또 실수. 오늘 너무 잘난치 하네. 네. 큐브박스라고 아세요? 큐브박스 뭡니까? 난리 났죠. 그 블루투스 오디오? 잡아주세요. 블루투스 오디오. 잡아주세요. 네. 이거 난리 났거든요. 어. 나 살려고 주문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사고 싶어. 주머니에 뒷소문이 쏙 들어간대. 이것도 대륙의 실수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소리 빵빵하대요. 소리 빵. 저는 소리가 고급지지 않아. 내 소리는. 난 빵빵 나면 되거든. 뭐 고급지지 않아. 샤오미 이어폰 듣고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네. 왜 제가 좋다 그러냐면 소리는 잘 모르고 솔직히 잘 모르는데요. 딴 거 제가 10,000원짜리 8,000원짜리 수도 없게 샀는데요. 끊긴 게 한 6개월 지나면 끊겨. 찢어져. 이건 제가 2년째 막 주머니에 넣고 막 하는데 1년 반째 지금 하는데 안 끊겨. 1년 2~3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거죠. 근데 샤오미 큐브박스 칭찬 난리 났어. 지금 이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잠깐 저도 보여드렸는데요. 하여튼 중국의 기세가 무섭다. 네, 이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요. 네, 그거 이제 중국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JP모건에서 그 얘기죠. 나 궁금해. 상향으로 좀 예, 바꿨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쪽도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조선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 최근에 신조 성과가 살짝 틀었어요. 네.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보게 되면은 2010년도 때보다는 어쨌든 간에 신조 성과 자체는 물론 이제 수주량은 줄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네. 그 언제입니까? 이 네. 현대중공업 주가를 이제 보면서 봐야 네. 되는데, 현대중공업 주가가 올라오던 2010년도 때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신조성과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때하고 신조성과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주가는 지금 아예 작살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글쎄 조선주에 대한 어쨌든 뭐 기본적인 반등 네.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초대형 수주 물량이 나왔다. 특히 이제 네. 그 우리가 쉐일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봤던 네. FLNG 네. 여기서 지금 세 척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쉘에서 발주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네. 그 쉘에서도 뭐 그 쉘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여전히 이제 이 바닷속에 있는 오일을 캐기 위한 그렇죠. 그런 시도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간에 현재 신조성과 수준을 놓고 본다라면 네. 조선주도 기본 반등에 대한 쪽은 시장이 이제 이쪽으로만 이제 좀 약폭화되죠. 왜냐하면 OCI가 올라온 게 어저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진짜 뭐 현대중공업 여기서 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거 없죠. 네. 그죠? 실적 그러니까 수주 조금만 늘어나면. 네. 그다음에 뭐 은행주도 지금 PBR 0.5배죠. 네. 그다음에 최강도 PBR 0.5배죠.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화학주하고 건설주 뭐 증권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올라왔듯이 그런 섹터에 대한 쪽도 한 번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상할 게 전혀 없는 네. 그런 구간인데 다만 네. 이제 그런 쪽이 주도냐라고 놓고 본다면 주도는 아니겠고 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한 번 정도 올라올 수는 있지 않겠느냐. 네. 요 정도에 대한 시각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고 그쪽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배관시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네. OCI의 어저께 아주 그 강한 상승 오늘도 또 어저께 그렇게 오르고 또 오르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난 디스했는데. 것들을 놓고 내 보게 디스에서 되면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네. 가능성은 좀 있어.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시간은 없는데요. 네. 시간은 없는데, 오늘 있잖아요. 그, 레포트를 하나 간단히 보고 이 입으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먼저 해보세요. 저는, CG 헬로비전에 관심 많아요. 헬로. 네, 헬로인데요. 제목이 아예 센스 있는 애요. 미래세 증권인데요. 제목 자체가 이거 뭐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그래갖고 화면 커지지가 않네요. 제 화면에서요. 이성대비 나중에 봐줘야 되는데 제목 자체가 더 착한 주가예요. 왜 더 착한 주가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번에 왜? 새로운 그 데이터 전용 요금제가 나왔잖아요. 더 착한 데이터 요금제가 그 제목이에요. 네. 그 브랜드 자기네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입했거든요. 또
저 이번에 또 2개를 가입했어요. 옛날 거 딴 데 있고 해고 막 바꿨거든요. 제가 10기가 주고 끝나면 하루 2기가씩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유무선 무제한 주고 그거 하고 그 KT 내는 거다 10,000원 싼 데다가 거기다 이번에 또 5,000원인가 또 할인해 줘요. 그리고 계약 언제든지 해지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그런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제가 한 달 있다가 없앨 텐데 싸움이나 또 주는 거야 배터리. 그래서 아주 거기까지 보내줬어. 그래갖고 세금 다 합해서 49,000원이야. 그잖아요. 그걸 왜 안 해? 그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얘네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자체가요. 이 주식가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미래에셋이고요. 이건 다른 데서 많이 나왔고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좋다. 그리고 CJL로 비전이 우리 지난번에 티빙 있잖아요. 티빙 있잖아요. 네. 티빙이 결국 우리 OTT라는 거 했잖아요. 그때 OTT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 결국 기존 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각종 콘텐츠를 보내주는 거. 물론 그 상위는 CJ ENM이죠. 네네. 그렇지만 각종 지금의 현존하는 어떤 그 동네 물론 케이블 저는 여기서도 케이블 사람 잘 안 된다 보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모바일에서의 각종 콘텐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 케이블의 통신을 어딜 쓰든 간에 이거 영상 보내주고 이런 것들 그런 시스템 넷플릭스 이런 거 같은 거가 결국 우리나라 티빙 같은 거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 있고 이거 그 아내가 아직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뭐 150만 되면 돈 번다는데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하여튼 알뜰폰 가입자도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결론은 이 친구가 목표주가 올렸어요. 18,000원인가로 올렸어요. 지금 현재 12,000원인데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관심 있는데 오늘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여튼 레포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또 초대 손님 모시고 하는 얘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